저는 이번 2024학년도 책수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철학방 박윤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설명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1부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따로따로 만나서 대화하는 2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여는 노래, 서로 소개, 영상 시청, 선생님의 학교 설명,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네요. 2부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나뉘어져서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책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참가생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 선생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선생님인 권민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건민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 그 메인으로 가장 정말 제대로 된 영어 선생님 도연 선생님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수호가 입학해서 너무 잘 자라주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수호가 책수만 다닌 게 아니라 꽃피는 학교라고 해서 그 희동 선생님 만드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잘 커줘서 은혜 갚고 싶은 네, 혹시 저를 써주시면 제가 아이들 영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받아주셔서 하고 있어요. 저는 전공은 법학이어서 사실 영어 전공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너무 영어가 재밌었고, 그래서 인생 좀 덕도 많이 봤죠. 영어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꽃피는 초등에서 영어 교사를 몇 년 했고, 꽃피는 중등에서도 영어를 몇 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경력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개인 과외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좀 영어를 너무 재미없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원서 그림책이나 챕터북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좀 재미있게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중점을 두는 거는 영어 공부보다 아이들하고 마음을 좀 소통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로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희 책수의 메인 영어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다르죠, 여러분? 잘생겼어요. 네. 저는 영어를 제가 열심히 배우고, 물론 이제 제가 영국에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입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와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영어가 크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또 그게 이제 저의 차별점이 되고 장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돌파하는 무기 같은 게 되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이제 영어로서 그렇게 영어를 통해서 그런 걸 얻었지만, 아이들한테 사실 영어를 가르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양들을 정하고 혹은 자기 수준을 잘 알아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자기가 스텝업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저와 항상 좀 명확하게 제가 짚어가면서, 또 영어가 아니더라도 수학이더라도 수학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편이 많은 편이고요. 소통을 저는 6년, 7년 넘게 아이들과 해오고 있고 한누리도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었고, 그렇게 즐겁게 아이들한테 제가
살면서 느꼈던 좋은 이 삶의 태도 방식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영어도 좀 저는 조금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권민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영어에 대해서 정말 그 순수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스토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설명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책숲의 식사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권봉인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권봉희입니다. 뭐 경력이 좀 화려합니다. 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네, 저는 뭐 초등학교 교사를 28년 6개월 동안 했어요. 하고 교사하면서 상담 공부하고 뭐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대구에 있는 굿네이버스라는 그 상담 기관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또 여기 책숲에 이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분이 학교를 하시는 덕분에 저도 이제 도와주려고 학교를 조금 일찍 명예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뭐 상추나 채소 같은 거 좀 이렇게 많이 길러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은 그냥 집에서 먹는 집밥처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채소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크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에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고기도 좀 같이 섞어서 하고, 밥이 맛있는지 밥이 맛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식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경험했으니까 알려주실 거고요. 그냥 건강식으로 때때마다 그냥 따뜻한 밥을 먹인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또 수공예를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대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은 미술 강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힘들지만, 또 내 삶의, 내 생활의 또 나의 그 한 분을 또 놓고 싶지 않아서 힘들지만 아직은 계속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자라주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만나서 반갑고 많이 입학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기저자 김인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입동이 아니고 소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정이가 지나갔네요. 저는 여기에 뭐 많이 쓰여 있죠. 그만큼 이래저래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공대 전자과를 다니다가 여기가 내가 맞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학까지 와서도 자기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의 그 젊은 시절이나마 꿈을 갖고서 대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성적에 따라 결정하거나 어떤 시대 분위기에 따라 결정하거나 등 그런 상황이 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걸 느끼면서 교육의 문제를 좀 많이 느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큰
건강한 안목을 갖고 삶에 대한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건강한 안목을 갖고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장 과정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대 중퇴를 하고 교대로 옮겨서 이런저런 이제 활동들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참 애쓰면서 살았는데 성취도 있었고 좌절도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건강 온전한 성장 제일 참 큰 관심사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미성숙한 상황에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 경로를 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을 잘 짜고 싶었습니다. 꽃핀 학교에 이제 합뜻을 같이 하는 분이 전국에 좀 많이 계셔서 함께 학교를 세우면서 7, 8년 같이 일을 하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는 보통 이제 대안학교죠, 흔히 말하는. 근데 대안학교가 기존 그 교육에 대한 반성, 어떤 경우에는 좀 반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안을 찾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흔히 공교육에서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일방적이고 주입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교육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대안학교를 찾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시작했던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아이 안에는 그 가능성, 개성,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다른 것에 덮이지 않고 그것이 잘 꽃피어나게 그렇게 하자는 바람으로 대개들 이제 대안학교를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육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 교육이 하지 않고 하기 힘들었던 시도들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자유로운 방식이죠. 그래서 좀 더 학업을 하기 짜기보단 조금은 느슨하면서 또 너무 머리 위에 치우친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활동이 많은, 그리고 도심의 어쩔 수 없는 딱 갇힌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 주로 이제 자연이죠. 산, 들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미 일반 학교에서 있을 때, 나름대로 아이들을 기꺼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시대가 상당히 꽤 오래전인데 90년대였다 보니까 저 같은 시도는 굉장히 좀 학교의 질서를 해친다, 분위기를 흐린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때 분위기랑 좀 간격이 많았죠. 그런데 그러나 마나 저는 진짜 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느끼게 된 게, 아이들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 안에서 정말 고운 꽃들이 활짝 피리라고 생각하고서 숙제도 최소화시키고 그 시간표도 거의 없다, 시간표, 정해진 시간표보단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시간표, 교육과정도 교과를 나누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잘 묶어서, 요즘은 프로젝트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그때는 저는 주제 통합학습이라 해서 이름을 지어서 주제 체험학습이라 해서 이름을 지어서 했었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차츰 느낀 건 너무 그 틀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유로운 건 좋은데 좀 경우가 지나친 경우 얘들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회의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말 실력이 늘어나겠죠. 말 실력이 말을 잘하는 것을 중시에 여겼습니다.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잘 표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힘들이 생겨난 건 좋은데 방향이 조금 제가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말 잘하는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를 압도하는 분위기도 생기기도 하고 저조차도 그 말 잘하는 힘을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강한 어떤 기운이랄까 그래서 말 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든가 아이들이 저는 모두 다 참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똑같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살아갈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고서 정말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썼는데 똑같이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아이들을 사로잡는 것도 보기도 하고 내가 뭘 중요한 걸 놓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반성하다 많이 느끼다가 이제 학교를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했다는 반성을 하고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좀 하다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성장과 발달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줘서 진작시키고 잘 살려야 할 요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요소들은 그때 좀 진정시키고 좀 잘 다독거려서 그게 너무 튀어오르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조건 하고 다 잘한다 저는 그때 정말 칭찬 정말 칭찬왕이었습니다. 매사에 잘한다 칭찬하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자꾸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칭찬 웬만히 해서는 칭찬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저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저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칭찬하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 그게 이제 선생님은 뭐 조금만 해도 칭찬하시니까 선생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날 잘해주신다고 하시지만 난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상황이 아니구나. 일반 학교 친구들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도 해내는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도 선생님 잘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성 끝에 무조건 아이들을 발산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지금 요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말이 길죠? 평소 그렇습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글에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들리면 누르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넘었으면 뭔가 아닌 상황이 되어가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는데 뭔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누르는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마냥 그렇지가 않다는 걸 차츰 알게 됐죠. 지나치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지금 뭐 말은 좀 요란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통전이란 말을 쓰는데 전체가 통한다는 뜻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잘 발현시키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때가 있구나. 시간 차가라고 할까요? 집중해야 될 때가 각각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뭐 1, 2년 정도도 아닙니다. 적어도 7년, 8년, 길면 10년 정도의 긴 기간을 어떤 요소에 푹 젖어서 그 요소를 습득하고 체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저는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맞겠다는 걸 여러 지금 뭐라고 할까 사실들을 관찰한 뒤에 일정 정도 그러니까 초등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지내고 중등 이후로는 이리로 넘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걸 그림을 그리고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뽑힌 학교는 주로 이쪽은 좀 자유롭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환경을 잘 울타리 쳐주는 긴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시작했던 뽑힌 학교 유치 초등 과정은 이 분위기가 많습니다. 즉 대안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와 외향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선생님이 이끌고 아이들은 따르는 수용하는 이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등 과정에서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리 보여드린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통전 과정, 통전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 있는 이 요소를 기르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이 경험이 잘 되어 있을 때 이게 잘 됩니다. 이 경험이 부족하면 이게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책숲에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온 아이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이런 요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저보고 제발 어렵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이 그렇습니다. 짧게 그동안 책숲이 걸어온 걸 잠깐 보여드리죠. 책숲이 16년에 시작해서 지금 23년 졸업생까지 나왔습니다. 몇 년입니까? 7, 8년, 6, 7년은 되죠? 8년째군요.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이 수료 졸업이란 여기서 지금은 이제 5년 이상 되어야 졸업하는데 예전에는 3년 이상 되면 졸업할 수 있었고요. 수료 채우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수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하여튼 대학을 가도록 권합니다. 대학 교육을 하는 건 입시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웬만하면 대학 가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인문 쪽도 좋지만 자연과학 쪽으로 가도록 자꾸 제가 부추기고 있는 중인데 뭐 어쨌든 자기 적성에 맞고 좀 더 능력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한 학생이 부모님 나와서 그다음 설명을 좀 하실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아이 친구는 뽑힌 학교와 중등을 초등을 책숲을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좀 이따 이야기 나눠 들어보십시오.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 여기를 다녔습니다. 잠깐씩만 보죠. 작년에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장의 핵심은 의식의 성장이라고 보는데 스스로 자각을 통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훌륭하고 좋은 본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뭐 저도 그렇게 그 인물들은 못 되지만 앞서 이런 고전을 선택한 이유도 인류의 스승들로부터 이런 가치들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배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이런 주제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나눠드린 데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책숲 생활에서 책숲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여행일 것 같습니다. 책숲 여행은 보시다시피 그냥 관광 여행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부 여행인 셈입니다. 하나하나 다 가기 전에 어떤 책을 같이 보거나 사전 조사를 치밀하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마 나눠드린 저기 책자 중에 한 권 상반기 뭐 정리란 책이 있을 텐데 있나요? 여기 이제 상반기 했던 공부를 정리하면서 상반기 공부는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구조가 핵심인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한번 내용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쭉 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저는 정말 의지를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의지를. 그게 저의 좀 초점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장석주 군이 백악기. 한보리학이었나요? 백악기. 백악기였나요? 백악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박물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박물관이 일반 그 통상 박물관과 다르게 자료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 밀도가 있어요. 쇼용이 아니라 연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옛날 자료들이 많아요. 오래된 근거가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미리 공부한 것을 여기 가서 살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자연사 박물관 장면입니다. 이런 박물관, 지질 박물관이라든가 민속 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을 주로 찾아다닙니다. 돌아와서 요건 이제 상반기 공부를 발표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요. 저 2층에 있어요. 2층에 전시돼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것이. 그리고 이제 상반 공부를 이렇게 발표를 돌아와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하반기가 아니구나. 여름학기에 들어와서 글자가 좀 잘려버렸는데 이제 좀 더 앞서는 지구에 초점 맞췄다면 이거는 이제 우주의 탄생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탄생 과정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지질박물관, 대전에 있는 지질박물관에 가서 각각 그 암석 또는 광물들이 생겨나는지 이런 걸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생히 살아있는 지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울릉도를 갔습니다. 국내 남한령에는 북한에 가면 이제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백두산, 남한에는 제주도, 울릉도, 철원에 이 세 지역이 그 지질들이 옛 지질들이 살아 있어서 울릉도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울릉도 독도를 보는 장면이고 울릉도에 가서 뭐 지질만 보는 게 아니라 울릉도 생태 공부하고 암석도 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엄청 많은 이 퍼놀라이트, 그죠? 조암석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것도 사실 예정에 없던 코스를 중간에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울릉도 역사도 알아보고 박물도 조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이런 발표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가 꽤 깊이가 있습니다. 양이 많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저는 아이들 안에 열망, 갈망을 이끌어낼까, 지식에 대한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을 이끌어낼까 하는 게 참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고, 알고 배우고 익혀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딴에는 또 꽤 많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물든다고 여겨져서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름 방학에 열린 책숲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이 3박 4일 캠프죠. 독서 캠프인데 이때는 어린 왕자, 지금 올해 사실 어린 왕자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까 내용도 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로 해서 열대우림, 원래는 이제 보아뱀 이야기, 열대우림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런 별, 그렇죠. 소행성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4개로 해서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였고, 어린 왕자가 왜 사막에 떨어졌는가를 이제 그 여름 열린 책숲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찾아보고 그려도 보고, 그리고 그 국내에 있는 그 사막은 아니지만 사구, 그 신두리 사구에 가서 이렇게 탐사도 하고 돌아와서 바탕으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왕자의 생택지베리가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하지 사람의 진실을 만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실은 적지 않이 어린 왕자에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경계하는 수와 또 정작 그 생택지베리가 추구하는 수, 이 수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 그 수 찾기를 시작하고, 하나에 대해서 하나라는 개념이 어떤 게 들어있냐를 이제 어원 찾기를 낱말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잔뜩 찾아서 공통 부분을 찾고 참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라는 말 안에 핵심은 결국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산에 생태여행 수학 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기는 간 김에 이제 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여기 수학 문학관에 가서 수에 대한 최신 뭐라고 할까요? 이론들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같이 해보고 수학의 역사도 알아보고, 여기 설빙에서 이제 수학 세미나도 했습니다. 수학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런 여행도 간 김에 관광 삼아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숙소에 가까운 곳에 놀란 분이 계셔서 90세이시던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에게도 가보고, 여기 이제 현대미술관, 여기도 중요한 목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여기 다녀왔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번 체험 기간 동안 이 둘에 관한 공부를 이어가는 걸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요게 끝나면 셋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수를 이번 하반기 때 파악하는 게 교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이 장면을 아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엄청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제 몸을 쓰고, 여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산행간이고 이런 시간을 저녁 시간에 가져보기도 하고, 네, 몸과 마음,
머리 세 영역을 고르게 잘 긴장할 때 도와주고 가을 거지 정리하고 김장김치로 밥을 먹는 모습. 빠졌네요. 응? 글자가 깨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새 영역을 온전히 잘 발달시키는 그 의식을 일깨우고 몸을 좋은 습관을 들이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요 세 요소를 어떻게든 그 작은 학교지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과정화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독서는 이런 독서를 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물론 가능하면 이런 내용을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 해에 따라서는 어떤 거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접한 책은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줍니다. 어떤 류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내면에 형성되는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런 자기 교육을 보전을 통해서 할 수 하리라 기대하면서 이런 책을 선정해서 읽는데 다 읽는 건 아니고 읽으면 좋죠. 그 해마다 좀 더 읽었으면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하는 걸 저와 학생이 서로 의논해서 문학반은 필수 독서책 함께 정하고 자유 독서책 각자 정해서 가능하면 그걸 좀 많이 읽도록 합니다. 문학반에는 자유 독서 분위기 좀 더 많습니다. 읽고 역사반부터는 이제 같이 책을 선정해서 이 책들을 대체로 읽었습니다. 그죠? 이 책 거의 다 읽었죠? 지금 여기서 요걸 발표하는 이들도 있고 백범일지 이렇게 읽은 이들도 있고 인문경제지는 너무 어려서 섞기만 했지만 이건 뺐습니다.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책들을 읽도록 하고 원래 3년차가 철학반인데 중학생들에게 철학은 좀 어렵다는 생각으로 철학하고 과학을 서로 위치를 바꿔서 내년에는 이제 역사반들은 과학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아까 수업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학 공부를 제법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흥미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여기는 책 숲에 다니면 아까 학생이 쓴 글을 보니까 책숲 소개 영상을 안 봤네, 그죠? 소개 영상. 이거 끝나고 보고. 사실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죠? 듣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장단점 영상이. 예, 아이들이 물론 이제 어떤 자료는 인터넷에서 보고 옮긴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기화해서 쓰라고 합니다. 자기화해서. 그리고 그 다녀온 후기를 나중에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이 공부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진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갑니다. 부산에 갔을 때, 부산 수학박물관에 갔을 때, 그리고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알아둬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서 같이 봅니다. 공부에 놀고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와 쉼, 성장을 함께라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올해는 공부의 무게와 쉼의 무게를 고르게 해서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경우와 다르게 여기는 쉬는 시간이 좀 깁니다. 수업의 시간에 쫓기다 보면 쉬는 시간이 좀 줄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1시간 반,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에 30분, 저녁에는 자기 공부할 수 있는 10시간. 그러니까 그 공부 양이 많은 만큼, 깊은 만큼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나름대로 저는 신경을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도로 하고 시간표, 일정표 이런 거는 제가 그 써놓았는데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표입니다. 잠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이제 뭐 시간에 쫓기는 일은 사실 잘 없지 싶어요. 과제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와 다르게 통상적인 교육 과정들과 다르게 여기 책숲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격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는 걸 이제 자리 잡게 했어요. 이게 아마 이 책숲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될 테고 어떤 경우에는 매력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갈등이 될 테고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염려스러운 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이번에 별로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됐는데 이때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 그걸 기르는 걸 초점 맞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길러졌다고 봅니다. 물론 또 부모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잘한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시간에는 등교 때는 화면 등교 때는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서 줌으로 만나서 활동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화면 따로 책상 앞에 놓인 것 따로 그렇게들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라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애는 쓰는 중입니다. 또 잘 따라오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함께 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화면 등교와 대면 등교가 번갈아 있는 편입니다. 번갈아 있습니다. 어떤 달에 따라서는 대면 등교를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석가탄신일이나 현충일 이런 추석과 같은 게 껴있으면 그 주간은 먼 길 와서 또 집에 가기 바쁜 그런 걔는 그냥 운영 안 하고 그냥 화면 등교를 대체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학생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홍보할 때도 책숲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개는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게 필요를 느끼는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아이들이 이 책숲을 여기는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다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그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영상을. 이 책 속에서 이제 책을 읽고 각자 반별로 모여서 독서 대화라는 걸 하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자기는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읽었고 대충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먼저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책숲 합시다. 대화. 독서 대화 영상을 독서 한번 대화. 보도록 합시다. 어땠어, 수연이는? 일단 그냥 길가메시를 딱 읽었을 때는 인상이 되게 나쁜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놀랐고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살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주제고 근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 설미는? 나는 신화를 진짜 처음 읽어봐서 길가메시가 내 첫 신화책이 될 것 같은데 처음 신화를 읽은 것 치고는 주제 자체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에 관련된 주제여서 그나마 좀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길가메시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을 때 길가메시에게 그 전과는 없던 모습이 생겼잖아. 그 소문과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시 길가메시라면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길가메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점이 나한테는 좀
다른 반전처럼 느껴져서 내가 만약 정말 친한 친구를 잃고 이제 나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나도 길가메시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점이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 일단 나는 처음에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면서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해서 읽고 소감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 쩌미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길가메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도 있고 왜 이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잘 읽었던 것 같아. 민서? 나도 수연이랑 비슷하게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없는 존재가 돼서 양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수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만약 갔는데 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끔찍하잖아. 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 인서가 말하는 건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네. 다음 예준이? 나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각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 어떤 사람한테는 공포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 인서 말대로 죽고 난 뒤에 세계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는 아무도 이렇게 확실치 않거든. 그래서 뭐 여러 종교가 있고 근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거를 믿느냐에 따라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 제각기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죽어도 또 태어난다 하면 별 대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몸마저도 모두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럼 예준이는 살짝 미지와 심리와 뭐 그런 게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 나는 수연이하고 설민이하고 민서가 예준이가 다 말한 게 이해가 갔고 솔직히 나는 설민이가 말했을 때 죽음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도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막 관심을 막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연이가 아까 사후세계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예준이 다 말한 건 나 공감해. 무언가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무언가를 비워가야지만 진정한 도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도덕경에서도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아까 너가 얘기했던 이제 모든 마음을 다 비워내고 이제 제자가 돌을 터득했을 때 스승이 제자한테 절을 했다 그랬잖아. 그것도 이제 아직 스승은 완전하게 돌을 깨우치지 못했지만 제자는 완전하게 돌을 깨우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도덕경에서 중요하게 설명을 한 게 뭐냐, 돌을 깨달은 사람은 뭐지? 행동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도를 가진 사람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 왜냐면은 어차피 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순환하게 하니까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도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굳이 막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독서대학 때 쓰려고 정리를 하려다가 비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려 하는데 일단 도는 무엇일까? 물리적인 길과 윤리적인 뜻의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감지할 수 있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원한 도는 근본적으로 형이상적이고 우주적인 의미의 무엇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해주지는 않는다. 도란 직관과 체험의 영역이지 사변과 분석과 정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는 여기 책에 나오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 그치. 사실 우리가 도라는 게 그냥 스님들이 닦고 그냥 뭐 밥 새끼 밀가루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머리 깎고 절당 짝치고 그런 걸 줄 알거든 나도. 약간 그런 뭐지, 도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그런 부처님들이나 그렇게 막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 그런 게 생각나기가 쉽기는 하지 사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 되게 또 이해하기가 또 어렵잖아. 그치. 그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지. 그리고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영원에 대한 구절이거든. 도덕경은 첫 장부터 영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말해.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기 장자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 결국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의식은 결국에는 본래의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과 인간의 의식으로 정의 내리고 판단하는 거는 맞아.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노자도 전자도.
그래서 무언가가 이름이 붙거나 뭔가 공적으로 정리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영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엇이든 틀로 찍어 만든 딱딱한 꼭 쿠키가 아니라 같은 재료로도 다른 빵이나 베이글, 바게트를 만들 수 있었다. 재료를 쿠키로 단정짓고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상은 이제 책수업 학생들이 말했던 책수의 장점과 단점을 모아놓은
또 책숲의 이제 전설적인 졸업생들 한 분이신 이제 노원이 누나의 어머니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것에 좀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침착하게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딸아이 좀 칭찬 먼저 할게요. 좀 듣기 괴로우시더라도 그래도 들어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바쁘게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약속을 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올해 2학년 되고 이제 휴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진짜 100점 주고 싶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같이 간간히 얘기하고 이러면 2주 동안 그 학교 생활을 너무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4개, 그 다음에 지금은 웨딩홀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각종 알바와 그 다음에 가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우리 애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것이 기반이 돼서 참 그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는 제가 그 부모로서 알고 이번에 이제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해서 아이를 학교 이제 독일에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참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아이를 먼 길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더라고요. 정말 성실히 잘할 것이라는 마음이 정말 들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1학년 이제 들어가서 할 때는 희동 선생님에 대한 재평가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이제 책숲에 다닐 때는 희동 선생님 험담도 집에 와서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자기를 엄청 이제 그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선생님의 그것을 이제 힘들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심하실 정도로 희동 선생님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정말 노력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희동 선생님에 대한 이제 평가, 그리고 대학 들어갔더니 희동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을 잘 교육을 해줬는지에 대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는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2학년 되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연극반을 2년 동안 아주 충실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출부에서 연출도 하고 했는데 그 연극부에서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일반 학교 이제 아이들아가 있는데 참 많이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울고 이제 다독거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하고. 노은아, 네 학교 이제 책숲에서는 뭐 잡지를 만들고 이제 어떤 걸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그걸로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힘으로 대학에 가서 참 진짜
그리고 아주 세심하고 완성된 그 걸로 이끌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다음에 어떤 대학 과제나 이런 게 사실은 저도 뭐 대학 다녀봤지만 뭐 하자고 들면 2시간에도 끝낼 수 있고 뭐 아주 세심하게 잘하자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습에 다니면 그것을 하게 돼요. 그냥 같이 뭐 1년을 지내다 보면요. 그리고 칭찬 하나는 또 그 남자친구 얘긴데 저희 아이가 친구들이 왜 남자친구 없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러냐 이러는데 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니? 이렇게 내가 이제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생애의 첫 번째 남자친구다. 근데 자기는 그 남자친구한테 참 잘해주고 싶다고.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바빠갖고 잘해줄 수가 없어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자친구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았어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느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지만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동안 학교를 보내주신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예요. 희동 선생님, 제가 희동 선생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자락을 잡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사실은 그 동기부여라는 부분을 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정교육이나 어디에나 다 깔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길을 가고 어떤 창조성을 띠는지 왜 인간이란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 다 깔려 있어요, 교육에. 저는 그것이 가장 의식이 높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얘기한 2가지 얘기는요, 사실은 이 중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어떤 인격 형성이라고 하나 그겁니다. 저는 사실은 동기부여 하나만 잡고 왔었는데 중고등학교 책숙 과정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 동기부여라는 그 부분과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몰입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몰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 일반 학교를 안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5분, 50분 단위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역사 쫙 이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몰입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기도 해서 나는 일반 학교에 안 보낸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책습에 다니면서 그 몰입이라는 부분을 알게 돼요. 첫 번째 순수 문학을 배울 때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그걸로 참 1년을 잘 보냅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집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반에서 그때는 정말 몰입이라는 걸 뭔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4년차 사회과학, 지금은 뭐 학제가 그렇게 희동쌤이 그랬지만 전에 학제는 사회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 책을 보면 몰입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2번, 3번씩 읽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리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엉덩이의 힘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얘기인데 이 몰입을 너무 잘해서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없는 공부라고. 그 수능, 여기는 재미있는 공부. 근데 이제 재미없는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안 밀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재미없는 공부를 그래도 진짜 열심히 앉아서 1년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산청이에요. 산골짜기에 있고 뭐 학원을 갈 수도 없고 오직 그 EBS 강의나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제가 대학 수능을 보러 간다고 하길래 제가 잠깐 그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첫 시간이 국어잖아요. 국어 때 시험 보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지문을 읽잖아요. 그 지문을 읽으면서 집에서 그 모의를 그냥 자기는 모의고사를 그냥 자주 이제 컴퓨터에서 뽑아서 뭐 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분 전에 선생님이 땡이랬는데 너무 놀랬죠. 첫 시간인데 수능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첫 시간에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험을 망쳤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시험 끝나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좀 못 알아듣겠다. 집에 와라. 그런데 뭐 아주 거실에서 대굴대굴 불러요. 나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야. 너무 아까워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황당은 하면서 어떡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별일 아니게 된 게 그 수능 성적으로 이제 대학은 갔어요. 사실은 그 시험은 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첫 시간에 멘붕이 왔으니 다음 뭐 그랬겠죠.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럴 정도로 몰입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엉덩이의 힘이 참 그 엉덩이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느껴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아주 뭐 좋은 뭐 의대나 아니면 뭐 가이스트나 이런 데를 가도 사실은 그 뒷힘을 못 발휘하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엉덩이의 힘을 발휘하는 게 그 수능 준비할 때 제가 놀랬어요. 대단하다, 진짜. 딱 1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일반 학교 거의 한 10몇 년이죠. 그걸 공부하는 걸 이제 어쨌든 한 거니까 대단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실 제가 좀 아팠어요. 한 3년. 근데 그래서 아이한테 신경을 못 쓰고 그랬는데 진짜 100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숫자가 적지만 뭐 인간관계가 그런 걸 잘 못할까, 뭐 부모니까 그런 걱정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그리고 아주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 그런 게 있어요, 철학이. 그리고 그 같이 배운 친구들과 누나 뭐 동생들끼리 아주 그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들이요 정말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참 잘 도와줍니다. 뭐 심지어는 돈 주고 어떤 뭐 역사 이거를 수강 신청을 했는데 너 같이 듣자 뭐 이렇게 이런 연대도 잘하고 우리 애들이 정말 어떤 플래너보다 참 잘해요. 그냥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한 3년 정도 아이를 보내시면 요 3개가 보장된다고 제가 약속드려요. 그리고 예고편이 있는데 이 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좀 세심한 아이예요. 섬세하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 요 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구나. 요럴 때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해주면 당신들은 진짜 아닌 말로 3년을 잘 해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3년부터 4년은 매해 성장하는 게 진짜 눈에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이가 1년 성장, 3년만 잘 보니까 무슨 곰이 굴 속에서 마늘 쑥을 먹듯이 그걸 잘 3년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1년이 성장하는 게 진짜 눈에 보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예고편으로 학교에 들어오시면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산청에서 여기 와서 꼭 가르쳐 주겠습니다. 들어오긴. 예. 안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근데 들어오면 제가 그런 걸 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원 누나의 어머니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책 수업을 3년 다닌 사람으로서 이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딱 3년이잖아요, 맞지? 그 3년 채운 사람으로서 공감이 아주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 소개를 하고 이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소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제 저희 재학생 친구들이 일단은 각자 공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 친구들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뭐 하는 공간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